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여러분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역시 똑똑한 가문의 남편이랑 결혼했잖아요, 이 여자가. 네네. 네? 누구? 옐런이죠, 누구야? 네네. 옐런 아주머니. 네네. 옐런 아줌마 네.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 알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 게임 이론에서 출발했던 그 저거 갖고서 그 논문으로 받았잖아요. 그 저거 알고 있는데. 아들도 경제학 교수인 거 알아?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되게 시장 심리에 대한 부분 컨트롤을 좀 많이 할 거다. 옐런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갖고 어떤 옐런 의장님 한마디에 시장이 광분했어요. 네. 그래서 유가는 많이 떨어다 좀 반등, 그 하락보 좀 주면서 나가면 되고요. 달러는 좀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이머징 마켓도 한 1.4%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또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삼성전자 뭐 보도자료 나왔는지 삼성전자가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또 난리치면서 네네. 5개, 6개 증권사가 또 목표축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어제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후끈 올라가면서 오늘 2,000포인트는 위에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오늘? 깜놀이야. 솔루에타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요. 그 전주는 뭐였어 이 양반? 이전 주에는 저거였죠. 이거 인포마크. 인포마크 완전 듣보잡. 네네. 솔루에타 듣보잡인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우리가 5가지 그렇게 강조했잖아.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1부만 보고 집에 가 점심 먹으러 나가신 분이 있어. 네네. 2부를 꼭 챙겨보셔야 돼. 네. 특히 활락 꼭 챙겨주는데 네네. 우리 PD님 내 부탁이 있어 갑자기인데 이 친구 좀 모셔오자고. 네네. 이 친구의 그 뭐라 알아야겠어. 그래서 네. 오시면 우리 PD님 통해서 좀 오시면 좀 이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라서 박우석 전문가. 네. 지금 빨리 좀 모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모셔오세요. 오셨어? 예. 빨리 모셔. 이분의 거만한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네. 예. 방송 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대박. 네. 은수죠. 그래, 오늘 깜짝 놀라서 오늘 내가 유튜브에도 다 별도로 해갖고, 예? 네. 오늘 내가 트위터에 알려드렸어, 이분을. 은수죠. 은수죠. 화면 좀 잡으세요. 갑자기 당황하셨어.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또. 아니, 근데 이게 오늘은 이게 잡아갈 사람인지 내가 좀 조사 좀 하려고 그래. 네. 지난주는 또 이름이 인포마크? 인포마크. 절대 이거 아니다. 나 사는 사람도 했는데 네. 소프트뱅크 얘기하더니 네네. 솔루에타. 내가서 관심 정보 세 번째 올려놨잖아. 어제 바로 좋다고 하셨잖아요. 올려놨죠. 네. 느낌 온다. 네, 그래서 느낌 왔다. 5가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남민호? 남민우. 사람 중요하고, 솔루에타 중요하고, 다산 네트워크 중요하고, 네네. 또 이제 2개 또 까먹어. 멕시코. 네. 멕시코랑 예, 대통령 그런 거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도 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저 오후에 제가 세 종목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매주 이게 네. 저는 오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으로 기본적 분석을 정말 특강을 해드리겠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또 물으시더라고. 이양희 교수님이 또 세 종목 거기서 들으라고 하셔가지고. 왔대? 문 닫아서 그래야지, 문 닫아서. 오셔서 막 물어보세요. 네. 그 세 종목 던데 그것도 대박. 그거는 얘기하지 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자랑 이것보다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라고. 아니, 더 이상 무료 홍보하려고. 방송 하지 마요. 공개 방송.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솔루에타부터 얘기하죠. 네. 솔루에타를 나 이게 진짜 진심 얘기해. 네. 어저께 왜 얘기했어? 솔직히 지금에는 공개를 해. 듣고 얘기한 거야 누구한테 그런 거야? 듣고 얘기했다면 난 신고할 거야. 뭐 정치인 테마주도 아닌데. 정신 테마주도 아닌데 신고해봤자 뭐예요? 뭐 저는 뭐 무혐의 처분 될 거. 위험이죠. 왜 진짜 나는 그래서 뭔가 촉이 있는 분이잖아 이분이요. 네네. 네, 왜? 이상하게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한 지 한 3번 정도 됐는데 네. 4번인데 올 때 부방 말씀했을 때 걸로 가고 부방도 올랐어? 관심도 없어 그건. 부방 그 이후로 한 30% 올랐을 겁니다. 이 30%. 근데 확인한 바 없어. 오늘 동점에서 어긋나 그거는. 부방하고 이름도 터졌어, 인포마크. 네. 그래서 제 방송 이상하게 여기서 또 저 이승원 앵커님하고 네. 또 이양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승원 지금도 교수야. 뭐가 좀 뭔가 저 시너지가 있는지 여기서 좀 좋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만 풀면. 잠시만요. 여기서 인지필명 49818님. 네. 어제 말씀 듣고 입질 매수해서 아침 시가에 팔아 한 달 용돈 벌었습니다. 감사. 어. 이분은 오늘 이제 축하. 축하. 네.
근데 회원 방에 가면 지금 더 이런 주식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문제는 회원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참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실 너무 거예요. 얘기해주면 안 될지. 예. 여기서 방송에서 안 하고 회원님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추천했어? 그거 솔직히 얘기하고 가세요, 이제. 지금 시대의 테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시대에서 신기술이 나오는 부분들은 근데 이게 무슨 누구한테 페이펠을 누가 했던 많은데 펀드에 CB가 넘어갔다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오른 거는 그걸 알고 있어서 몰랐어. 그걸 전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았다면 잡혀간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죠. 진짜 제가 몰랐어. 페이팔 창업자하고 페이스샵 친구도 아니고, 예. 페이스북이라고.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이 대구분이 벨브에서 페이스북으로 페이스샵이라고 그러네. 야. 하나 만들어야겠. 야, 페이스샵도 상장돼 있는 거야?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장 안 돼 있어? 네. 아니 페이스샵은 LG생활건강이죠. 아, 그래? 네. LG생활건강도 오르나? 네. 이거 뭐 느낌 있어, 지금. 막 찾으려고 해도 페이스샵 없습니다. 페이스샵의 주인이 LG생활건강? 페이스북하고 전혀 없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쩌다 이게 걸린 거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갖고 계시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일하시는데 불러서 죄송한데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세 종목 얘기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요. 하여튼 거기 몰랐으니까 지금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뭐였어? 뭐였어? 얘기나 해야 돼요. 어제 막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제 큐리언트라고 큐리언트. 사실은 어제 이분은 전문 은수인데 완전 듣보잡 전문가야.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어제 정확히 말씀드려. 펜젠 발음도 못 알아도 큐리언트가 뭐야? 큐리언트. 펜젠이라는 회사하고 큐리언트. 형님 발음 정확히 봐. 큐리언트. 네. 이거 젠장 7%네. 또 큐리언트하고 펜젠이라는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제 저녁에 방송했어? 어제 저녁에 방송드렸고. 근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샀더러 올랐네? 예, 이거는 갭상승이 아닙니까? 펜젠이라는 주식하고 펜젠? 예. 이 주식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제 솔레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펜젠이라는 건 없거든요. 펜젠인데 I인데요. 펜젠 같은 경우는 작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제 저기 셀트리온이 올라서 가만있어 봐. 이분은 조사해봐야 돼. 펜젠 이런 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이 회사를 상장한 이후에 16,5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이 상장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회사를 왜냐하면 제가 몸담았던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IPO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한국투자증권에서 상장했는 회사인데 먹칠하죠. 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 에이티넘에서 많이 갖고 있었고 그렇죠. 에이티넘 파트너스에서 많이 갖고 있었고 뭔데 교수님은 몫이 달라? 저는 원래 저 레벨루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다 듣보자. 형님은 이제 깊이가 있으시고 저는 이제 박학 잡식. 나도 방송 안 할래. 네네. 근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증인들이 계시네. 네. 증인들이 계셔. 증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너무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래도 지금 회원에 집중했어요. 회원. 좀 회원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일단 공개를 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 글로 가셔야죠. 제가 좀 주식을 잘 잡아낸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인정. 이제 지금 고맙습니다. 아직 인정.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었나 우리? 밥 한 번 본 적 있어? 아니요. 페이스샵 친구도 아니잖아요. 페이스샵 밥 한 끼 안 먹은 사이 우리 그건 확실하고 가자고요. 카톡 친구도 아니고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고 팬도 몰라요. 팬도 없어요. 무서운 분이야. 이름밖에 모릅니다. 네. 박우석 전문가. 여기 키운 주택에 우석이가. 네네. 장우석, 박우석. 뭐가 있어? 해외 주식은 장우석, 국내 주식은 해외는 박우석. 한국 주식 그건 아니야. 한국 주식 많은데 한국 주식에서 은수저이면서도 듣보잡에 강한 남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자꾸 끝까지 페이스샵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샵. 두 번을 강조할 때는 LG생활건강에 뭐가 있단 소리야. 그쵸? 느낌에.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로만선도 오르거든요. 로만선. 근데 이제 로만선 얘기했잖아.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JST나 그러니까 목걸이를 걸어준다. 송중기가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목걸이를 걸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거기 나왔대요. 드라마에서 예고편에 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진짜로? 예. 대박이네 대박. 이것들이 그러면 안 되지. 원격 우려를 안 하는 주제에 그따위 장난질을 해? 드라마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오늘 보면 상당히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100%인가요? 100%네. 이건 제외하겠고, 방금 말씀 주신 큐리언트,
그다음에 펜지엠, 퓨리언트는 뭐야?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퓨리언트는 뭐야? 그것도 이제 바이오. 근데 이제 100% 바이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오늘 아주 강한 형태에 대한 중소형 바이오 섹터에서 엄청나게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어제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된다라는 것 때문에 철강, 그다음에 화학 이쪽 섹터에 대한 쪽들이 아주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라기보다는 저는 요즘 최고의 관심은 이거 하나거든요. 뭐요? 2,000개 주식 중에서. 네.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저는요. 언제까지 하냐면, 한 5월 20일까지 올라갈 것 같네. 앞으로 2달 내내 올라갈 것 같아. 내내는 직선에 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아. S-오일. S-오일. S-오일가 딱 붙은 거지, 지금이요. 네네. 외국인들이 이런 거 찍어 사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언제 거 올라가냐면, 저는, 이런 주식이 S-오일이 말은 다 취소하고요. 올라간다는 취소하고, 그 말은 제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이런 주식은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이런 류의 주식이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4월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4월은 19일인가로 18일인가 19일에 아마 이번에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 4월 10 며칠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통위 인원들이 멤버들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바뀌는 사람들이 임기가 이번 금통위 4월 금통위 그 다음 날이에요. 통상적으로 내일 그만둘 사람이 결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넘어가고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요. 이건 4명이 바뀌었는데 4명이 다 쉽게 해서 비둘기파고요. 그 중에 제일 이거가 조동철 교수인가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정확히 이름 까먹었는데 그 양반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KDI에 있는 분인데 계속해서 레포트 쓰는 거가 금리 그 돈을 더 풀어서 금리가 내려갔고 돈을 더 풀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여튼 4월은 아니고 5월 가능성이기 때문에 5월까지는 금리 인하에 따른 배당 관련주들이 계속 갈 거라고 있어요. 그런 추세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여튼 다음 코너 들어가서 얘기하겠는데 다음 코너 좀 늦어졌어요. 죄송하지만. 네.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그러면 솔로헤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네, 마켓앤 이슈 전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이호선 교수님, 오늘은 똑바로 얘기해. 어떤 거요? 이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사를 지난주에 해갔고요. 네. 집 정리가 계속. 집 앞에 맥도날드 있어요? 없어요. 버거킹은 참 버거킹. 버거킹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섯권에서 벗어났네. 버섯 CU 편이죠. CU조는 좀 있어요. 그럼 네. CU 할인카드 있어요? 있죠. 그래요? 네. 통신사로. 아까 얘기했어 우리 이 교수한테 또 특강을 좀 나한테 필요 없고 자기한테 부탁한다던데 청주대? 그래가지고 청주대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생킹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알파고 장고 중 생각 중. 이 친구 돈 준다? 강연에 돈 줘? 생킹. 그래서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만큼 받아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시면 더 주고. 진짜 가는 거야? 그 생각을 좀 해보신다고요. 우리는 뭐든지 n분의 1 나누거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해서 주세요. 책적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이요? 네. 운동 엄청 하죠. 어떤 거요? 숨쉬기 운동? 아니요. 헬스 이런 거 하죠. 헬스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거. 네. 저는 구기 종목 좋아하는데 직접 하는 거? 저는 하는 거 좋아해요. 보는 자기 거 스타일은 족구 체질인데 족구? 저는 족구는 별로. 뭐예요? 전 농구? 진짜요? 네. 키가 워낙 크셔서 농구? 그렇죠. 네. 덩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야구 또 시즌이 개막이 되잖아요. 벌써? 네. 왜요? 뭐 원래 열립니다. 그래요? 네. 김현수는 다시 온다는 얘기 있던데 사실이야? 뭐 와야지 오는 거죠, 뭐. 그래요? 근데 주식도 가야지 가는 거고. 그런가? 가야 가는 거고 와야 오는 거고. 네. 뭐 이제 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시대가 좀 변하는 만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요. 골프 연습장이 있죠.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 비추어서 이제 뭐 스크린 골프가 또 한때 유행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온홀딩스 골프전 이온홀딩스가 그거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야구장도 바뀌고 있잖아요. 네. 실내 야구장으로. 그래서 이제 고척동인가? 그거는 돔야구장이고. 돔야구장. 네. 연습실, 연습장. 네. 그래서 지금 연습장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격. 그렇죠? 사격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쪽에서 네.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항상 술 먹어야지 또 하는 거니까
어디요? 사격이요. 사격은 술 마시고 또 사격장이 있어? 대한민국에 저렇게? 그러니까 이건 게임으로 있는 거거든요. 비비탄 총으로. 아, 저렇게 실물같이? 뭐 실물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게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스크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스크린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치기만 했는데 네. 뭐 페달을 밟으면 이제 뛰는 그런 네. 것까지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금액은 골프존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런 쪽이 지금 뭐 재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사인들 많이 한다 그러는데 모여서? 네. 저게 야구존이 네. 골프존이 이제 창업하는데 한 7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7억은 아니겠지. 한 7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골프존 유원홀딩스에서 발표하기를 그 야구존에 이제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야구존은 한 3억 정도. 저게 이제 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근데 공간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저게 오히려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7억이 들어가? 대기업 임원들 하시고 나신 분들이 이제 골프존 그 개장 그 할 때 그 정도고 근데 그 밑에 급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야구존을 이제 3, 4억대에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의 아이템을 뭐 들고 건물 나온 임대 거죠. 다 해서 그 정도 예,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엄청 세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산업을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유럽 축구 후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식 축구 쪽에서도 그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이 하나의 또 산업으로 계속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를 또 슈퍼피시님이 가르쳐 주네. 감사합니다. 네. 스크린 골프 한 방당 5천이래. 음. 와, 대박. 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스포츠 성장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픽이 리우에서 열리죠. 네. 브라질 쪽에서 열리는데 이 광고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광고를 하는 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산업별, 산업 지역별 성장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역시 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축구가 좀 강국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역시 축구죠. 네. 그다음에 뭐 북미 쪽에서는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뭐 미국 쪽에서는 NFL, 그다음에 야구 쪽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쪽에도 역시 뭐 스포츠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인당 스포츠 소비 규모를 보게 되면 이 왼쪽 위에 있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 스포츠 소비 규모가 지금 워낙 작다 보니까 이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쪽으로만 그냥 바라보게 되면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해외 영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스포츠 시장 현황인데 이게 축구와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뭐 2대 스포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돈을 쓰는 걸 보게 되면 야구 쪽이 훨씬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뭐 정기권인데요. 요즘에는 1,000만 원짜리 정기권도 나왔대요. 축구 쪽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원하는 때 가서 보는 거죠. 1,000만 원? 네. 축구 보는데? 네. 저기 어디야? 그 상암동에 있는 거 보면 거기 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기권이죠. 1년 동안 원할 때 계속 보는 거. 야, 1,000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대박이네. 경전 난 갈 일이 없네. 그냥 10,000원 내고 가시면 되죠. 10,000원 내고도 가기 힘든데 1,000만 원? 후원하는 회사도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닌가? 진짜 1,000만 원 내고 사는 사람 있어? 개인이?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 그래서 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보게 되면 프로축구 쪽에서는 뭐 연간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야구 쪽에서는 400만 원 정도 연간 회원권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와 야구가 2대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 쪽을 보게 되면요. 훨씬 많은 관중이 들어와요. 훨씬 많은 관중이 들어오게 되고요. 야구가? 네. 일단 게임이 훨씬 많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뭐 근데 프로축구도 상당히 게임은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뭐 봄, 가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하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야구 쪽에 팬들이 훨씬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야구 최다 관중 수를 좀 보게 되면은 바뀌었습니다. 2015년이 700만이 넘었거든요.
800만 가까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880만 관중을 좀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인당으로 보게 되면 평균 관중이 거의 뭐 10,000명이 올 정도인데 네. 이렇게 야구의 스포츠 인기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KT 또 역시 10개의 구단으로서 네. 하다 보니까 관중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네. 경기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주가와 코스피의 관계. 네. 코스피와 야구 관중의 증감률을 보면은 야, 이거 누가 KBO에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걸?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대박이다, 대박. 그러니까 관중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뭔 상관관계 저게? 그래서 상관관계는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야구 시즌에는 주가가 올라간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야구가 끝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네. 네, 눌린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들도 역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순위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야구에서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네. 뭐 야구와 지금 뭐 코스피를 또 연관지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와 빗대서 주식도 격언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장 많이 네. 홈런을 친 사람이 베이브 루스라고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데 가장 많이 또 삼진을 당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아마 급등주를 한번 노리고 네. 몇 개 실패해도 한 방만 성공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한 방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됐든 이 야구와 주식은 이렇게 또 밀접하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분석은 안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스폰서, 타이틀 스폰서를 다는데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2012년까지 60억 정도. 넥센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타이어뱅크에서 작년에는 70억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광고 효과가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 나온다. 와. 그리고 5배 나온다는 얘기네. 1000억 이상 바라보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폰서를 보게 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거의 1.8배 이상, 1.6배 이상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중계료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V 케이블이 360억 원, 그 다음에 기본 뉴 미디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게 200억 정도로 해갔고요. 네. 중계권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스포츠도 하나의 사업군으로서 연관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입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40억부터 시작을 해서 70억까지 광고를 또 냈을 때 네. 넥센이 꽤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야쿠르트 같은 경우 60억 정도 타이틀 스폰서 비용을 냈는데 네. 그의 몇 배죠. 1159억 정도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그 노출 효과가 기본적으로 TV뿐만이 아니라 뉴 미디어 쪽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광판 이런 부분에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광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브스가 얘네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구단 시장 가치를 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산부터 2015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산, LG, SK, 롯데자이언츠, 한화, 삼성, 넥센, 기아, KT, NC 네. 이렇게 그 구단 효과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효과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한 1조가 훨씬 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아, 이런 거 다 발휘됐다는. 어디서 다 찾아냈어? 열심히 밥 먹고 이것만 해, 자기는. 그러니까 일주일 안 되니까. 대박이네. 그래서 이거 이데일리 같은 데서 나가서 좀 써요, 이런 거. 좋은 거. 그럼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줘요? 이거 나 좀 보내줘. 내일 내가 써먹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KT 같은 경우는 KT와 스카이라이프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이 또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SK텔레콤 야구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광고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관련주는 뭐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이게 네. 되게 많은데. 교수님 스타일이네. 너무 많은 거 알려주네. 네. 네, 그래서 뭐 제일모직 이번에 제일모직으로 삼성이 또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야구단 이름도 바뀌었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메인 가져왔기 때문에 네, 네.
제일모직도 있고요. 롯데제과, 롯데쇼핑. 근데 사실은 앞으로 그럼 제일모직 라이온즈 이러는 거야? 바뀌겠죠. 뭐. 아 그래? 네. 뭐 제모 라이언즈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요. 사실은 OTT 쪽.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편파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아, 그 각종 지방 사투리 쓰면 죽이지. 나도 몇 번 봤어요. 보라내가. 되게 재밌는데 아프리카 TV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되네 이거. 야구장. 근데 이 양반 어떻게 됐나? 이 뉴스 알아? 이 양반 공천 받았어 안 못 받았어? 아프리카. 누구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못 봤는지 오너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 정치인 지금 오너가 아니고 예전 오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너 말고 지금은 예전. 아니야. 예, 지금 경영 참여하고 지분 없어? 예. 상관 확실해? 상관없어요. 예. 오케이. 확인해봤어요. 제가 궁금해갖고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직접? 예. 확인해봤더니 우리 그런 거 얘기하면 혼나. 예, 아, 상관없다. 혼나. 그래서 이게 말하면 안 되는 종목인가? 그래갖고 한번 문의해봤더니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존, 골프존 유원홀딩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획이라고, 제일 모직이라고 했는데 제일 기획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 종목들이 이번에 되는데 하여튼 삼성을 따간 건 제일 기획이라고. 네. 오케이. 중요한 정정하고. 거는 순위에 따라 주가도 역시 더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뭐 제가 뭐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건 그렇게 관심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야구장 가는 이유는 치맥 먹으러. 네. 그거 외에는 여기저기 술이나 마시네 자기는 교수님은. 네. 광고하는 거죠. 광고? 네. 무슨 광고? 치맥 광고. 벌써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딱 하나 있죠. 나도 관련주 하나 있는데, 관련주 하나 있는데 말을 못해 여기서. 왜요? 100%짜리구나. 100%도 아닌데 상장사가 아닌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고요. 상장사가 아니야? 심지어? 상장사네. 상장사인데 주가는 이게 100%가 아닌데 100%가 아닌데 멀쩡한 회사인데 이거가 올해도 뭐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야구 속보 있죠, 속보. 네. 야구 속보가 이거 스포츠 서울에면 네이버에 계속 뜨잖아요. 네. 뭐뭐 하는데 야구 속보는 누가 독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야구의 스코어는? 그거는 KBO 갖고 있죠. 다 KBO에서 보도자를 뿌리거나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KBO에서 전산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특정 증권사의 하단에 떠요. 제가 알기에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특정 우리 키움증권 영업문 게시판 뜨잖아요. 아니 뉴스 이렇게 뜨잖아요. 스크롤 나가잖아요. 그럴 때 저녁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 8회 말 몇 대 몇 그런 게 떠요. 그렇죠. 그게 스코어보드가 뜨는 거가 딱 한 증권사가 있는데 지금 다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그 회사 독점 맺었어 계약을. 네. 근데 왜냐면 거기 오너랑 대표이사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어. 야구를. 네, 그래서 진짜 야구 관련주죠. 왜냐 야구를 좋아하는데 주식하는 밤에도 보시면 키움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으면 돼. 그걸 보고 있으면 계속 알려줘. 진짜로. 근데 이건 경쟁사니까 내가 말을 못하죠. 진짜로. 네,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 네. 여기까지. 네. 다음 거기까지. 얘기죠. 다음 얘기. 바로 네, 다음 얘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 강연에서 얘기하셨나요? 얘기했죠. 네, 얘기했죠. 강연에서 강연했죠. 얘기했죠. 네.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키오스크 관련주가 있어? 있어요. 대박. 근데 중요한 거는 키오스크 하나만 갖고 준비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없지. 네.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가 어느 쪽에서 파생이 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그 관련까지 이슈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샤이니지라는 그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디지털 사이니지. 사인이지. 네. 그거 어떻게 사인이지. 알았어? 사인할 때 사인의 사인이지. 네. 그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 그 원래 역시 자기도 알고 있었어? 네. 이 교수님들이 진짜 디지털 교수네. 사이니지 하는 게 나스미디어잖아요. 그래. 네, 근데 사인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어? 네. 이 사람들. 그 5개 광고가 작년에 한번 대박이네, 이슈가 대박. 한번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키오스크가 활용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광고 시장으로 또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게 길 가다 보면은 되게 큰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디지털 샤이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 길거리에 이제 키오스크를 몇 개를 설치해놨거든요. 20대에서 40대 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글로벌, 금융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텔레콤과 롯데백화점에서는 이 디지털 샤이니지를 통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스마트 백화점.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혹은 길 가다가, 뭐 물건 사야겠다라 하면 똑똑똑똑 누르는 거죠. 네. 그리고 NFC로 결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배송까지 집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통 시장에서도 키오스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전통 시장을 또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 뭐 지폐 없는 사회 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또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샤이니즈는 기본적으로는 5개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개 네.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뭐 금융에 대한 내용.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 2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홍보. 이 2개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잠깐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 사람이 운빨에 있는 거야.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뭐냐면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제일 크다는 건데 롯데월드 있잖아요. 새로 생긴 롯데월드 가면 1층부터 6층까지 높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공중부양 전광판이거든요. 이게 딱 디지털 사이니지거든요. 네. 내가 요거 개발한 놈의 친구를 어떻게 만났어. 그래서 같이 만날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만났는데 이거를 하는 애가 우리나라에서 요 기술 완전히 그냥 30명밖에 안 되는 애. 완전 요걸 복잡한 거 만들고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리고 요 아래 것들 있잖아. 아래 것 위에 막 네. 하늘을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다 디지털 사이니지인데 내가 관심이 어저께부터 관심이 있었거든. 그렇죠. 와. 근데 주식 있다는 얘기야? 네, 있어요. 오케이. 계속. 길 가다 보면은 어. 위쪽으로 해갖고 샤이니즈 키오스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길 가는데 이제 통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어때 이런 애들은. 거기에 좀 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이 디지털 샤이니즈 시장 전망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 시장이 또 계속 추가돼야 되잖아요. SNS를 뿐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계속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전 세계 디지털 샤이니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또 광고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디지털 샤이니지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영등포에도 타임스퀘어를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디지털 샤이니지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디지털 샤이니지 시장이 많이 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이 파생되는 관련 키오스크 같은 제품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앞으로 좀 맨날 OLED인가 되면 더 확대 잘 뭐씩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하철에 예전에 다음이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키오스크 중에 한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도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한 곳에서 만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에 또 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해갖고 여러 군데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일단은 홍보 효과는 확실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포츠 얘기도 홍보고 디지털 샤이니지도 홍보인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슈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LED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클라우드도 역시 디지털 샤이니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키오스크가 사이니지 일종이라는 얘기인가? 네, 그 안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만 하나 갖고 하나를 만들기는 좀 부족해갖고 디지털 샤이니까지 얘기를 해드린 건데 터치 스크린이 요즘에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광고만 그냥 하는 일방통행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라면도 싶고요. 사고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하나가 또 뭐냐면 태블릿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광고를 키오스크 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역시 키오스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철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또 발권을 하더라고요. 뽑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곳곳에 있는데 사실은 어느 건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명칭이 키오스크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기에는 일단 이게 하나의 매장이라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매장이라는 용어인데 뭐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내부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판기 쪽에서 디지털로 변했다라는 거, 이게 그냥 뭐 하나의 변천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키오스크를 쓸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산업, 게임, 교육, 공용 접속, 뭐 산업 안에서도 자동화 시스템 보시다시피 항공 응용, 뭐 의료 응용 분야까지 다양하고요. 뭐 게임은 게임,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는 유야 특수, 일반 교육, 그 다음에 공공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뭐 이제 문서 제공이라든가 혹은 금융 단말 뭐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관련주는 딱 하나 이슈가 사실은 좀 되는데요. 뭐 이제 디지털 샤이니즈까지 얘기를 하면 범위는 되게 많이 넓어요. 그래서 뭐 현대 IBT 같은 경우도 디지털 샤이니즈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이 키오스크를 제대로 좀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좀 단점입니다. 단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키오스크가 크기 전에 이슈가 될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광고 기획을 하고 있는 아스미디어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요즘 보고 재미없고. 있습니다. 저 뭐야? D스마트 글로벌은 여기 시청자분들 얘기하시는데 소소하게님이나 임시필명님이 D스마트라는 거 유명한 회사 이게?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만드는 회사예요. 아, 예. 디스플레이야 그것도? 네네. 유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용 비중이 높아갖고 얘기는 안 꺼냈는데 관련 자료는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높은 걸로 알고 100%에 100%. 있거든요. 신용비중 뭐 6%. 오케이. 그래서 총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키오스크와 관련된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샤이니즈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 IBT까지. 현대 IBT? 네. 그것도 처음 이슈가 좀 많이 돼요. 네.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거 내용 너무 좋았어. 이게 현대 아이트도 100%네, 진짜. 하여튼 뭐 그 100%가 아닌 건 간에 뭐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 자료니까. 오늘 또 엄청나게 배워 먹었네. 네. 역시 진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러게요. 딱 느껴. 지난주까지 한 5명은 10분 되는군요. 축하합니다. 예. 네. 그거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지금 오늘 얘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요? 네. 잘 준비가 좀 안 되는데. 네. 예. 인터넷이 약간 안 돼, 지금. 네. 예. 제가 그럼 할까요?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게, 네. 지금 보면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그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서 물론 이제 그 이름이 잘 없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종목들에 대한 쪽들을 건드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바이오 코리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미약품에서 이제 10년간 중국 R&D 굴기 해갖고 이제 쭉 나오는데 10년간 2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중국에 2,300억을 투자, 연구개발 제품 생산을 위한 거점을 구축한다. 아예 중국에다가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국에다 만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신약의 현지 상업화에 대한 쪽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과연 이제 일각에서는 한미약품을 두고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쪽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이 사노피를 비롯한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얀센 등과 신약기술 수출을 하면서 중국 판권은 자체 보유로 남겨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서 노려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에 대한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신약 중에서 모든 게 다 상업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한 것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돼도 한미의 클래스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관련된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바이오 코리아, 내일 이제 코엑스에서 개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분야에 대한 뭐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바이오로직스 등이 이제 참가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오 코리아, 내일 한번 그 코엑스에 가셔서 참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바이오 의약품 1, 2상 임상시험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올 바이오 의약품 1, 2상 임상시험이 20%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그 바이오 업체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측하는 대책회의에서
R&D 지원에 대한 규모 확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쪽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쪽이 이어진다라는 거. 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그 하나 중에 보게 되면 라인이 네. 6월쯤에 이제 미국에 일본 동시 상장을 한다라고 아, 합니다. 이번에 결정됐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라인 자체가 일본과 그 미국의 동시 네.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미국 네. 지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리고 네. 노무라가 네. 주관사를 맡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 실적이 다시 나오는 거.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액티브 유저가 2억 명 정도 수준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 수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정도 자금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조단위 자금에 대한 재원 조달을 통해서 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에 네. 대한 쪽에다 이제 쏟아부을 가능성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라인 같은 경우도 카카오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상승 뭐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마지막은 아닌데 오늘 잠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정희 회장이 우리 손정희 부장이 익숙하잖아. 네. 박우성님 때문에 네. 그 회사는 입이 안 붙어. 뭐였어, 그거? 네네. 그 뭐였죠? 뭐 저거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 지난주에 상한가 아, 이거 키즈폰. 인포마크요? 인포마크. 네네. 아, 참. 손정희 회장이 네. 지금 이제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관련 벤처 기업에 5억 엔을 투자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상장으로 8조, 알리바바 뭐 지금 알리바바는 사실은 중국 회사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남아공 회사죠. 남아공 회사인데 뭐 어쨌든 알리바바 지분을 또 역시 손정희 회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8조 원의 이제 대박을 터뜨린 이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보게 되면 도요타 출신들이 나와 세운 자율주행 관련 벤처 기업인 선진 모빌리티 지분 40%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이 선진 모빌리티와 공동으로 네. 장애물 감지, 감속 핸들, 그다음에 이제 핸들 조작 등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판매와 리스를 위한 SB 드라이브도 또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 거네,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 회사까지도 설립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쪽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18년도 자율주행 장치를 탑재한 버스와 트럭을 판매할 계획이다. 네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하고 이제 트럭 운전 기사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 좋은데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쪽, 그러니까 24시간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버스 운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노선 버스나 전기 배송 트럭 운행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나 택시보다는 자율주행이 쉽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지. 버스와 트럭부터 판매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도시 하나가 어디 전기차 버스가 계속 테스트하잖아. 네네. 그때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잖아. 네?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저 클라이맥스 한번 쳤고 오늘 우석이 형 같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5분 동안 집중하셔야 돼요. 아 이거 밥 먹으러 약속해서 나가신 분 평생 후회할 수가 있어. 지금부터 얘기를 안 들으면. 유가 얘기 한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유가가요.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제가 화면 보여주시면 CNN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유가 좀 반등했잖아요. 오늘도 떨어졌지만 유가 반등하는데 뒤에 누가 있다?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테러리스트가 사보타지를 한다는 거야. 이것들이 잡아갖고 자기가 그 생산 막 차질을 빚게 한다는 거야. 웃긴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웃긴 얘기일 수 있잖아. 야, 쟤는 무슨 거짓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시잖아. 네. 찍어드립니다. 아직 안 찍어지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라크에 벌어져 있고 알제리아, 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고 나와요. 네. 나오니까요. 그거를 제가 어디 갔어? 이거를 제가 우리가 해놨네. 이거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를 친절하니까 우리가요. 링크를 걸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또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가트만 있죠. 가트만 레터에 가트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가가 42달러 한번 갔다가 이번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운전 면허조차 잘 안 딴다고. 미국 애가 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가트먼이랑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예? 그래서, 왜냐면 우버가 어떻게 됐고, 우버나 리프트 이런 게 많이 하니까, 직접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빌렸다, 그냥 기사를 타면 되고, 그러니까 운전은 차를 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미국의 자동차 있죠. 미국의 자동차에 운항 거리를 매년 조금씩 올랐어요. 직선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요. 근데 2015년도, 10년부터 11년은 만만하게 올라가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2007년, 8년 오히려 줄어들었어. 운행 거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데 워낙 그 대도시의 지하철 잘 됐으니까 미국도 요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지난번에 머니 이큐에 이런 걸 썼잖아요. 네 바퀴보다 두 다리. 마이카 주크카마다에 썼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약간 홍보 들어갑니다. 홍보. 네. 제가 깜짝 놀랐어. 네이버에 포스트라는 거 알아, 자기요? 네이버 포스트요? 네. 블로그는 아시는데 포스트라는 요즘 개념이 새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몰랐는데 보세요. 머니위크의 제 글을 25만 1000명 읽은 거야. 25만 1609명 읽었어. 이 기사를. 1월 29일 날.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시시콜콜 이 시시콜콜 자체 구독자가 몇 명? 5239분의 구독자가 이미 있는 거야. 제 글을 읽는 구독자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거죠. 외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글을 계속 보시려면 네이버 포스트에 시시콜콜을 시리즈를 하시면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대박 아니야? 예? 시시콜콜. 그래서 5239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서 시시콜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 제 이름 치더라도 다 나오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느낌 괜찮잖아. 돈 드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이게 완전 히트야. 나 23만 명이 긁었으면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그 이서연 그 당시 부사장이랑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글이 70만 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의 상단에 3시간이 탑으로 걸렸거든, 제가 쓴 글이. 그때 이후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22만 건은 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박이잖아요, 22만 건.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거 제 글이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 포스트에 시시콜콜이나 제 이름 들어가서 팔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